카타르는 파키스탄과 함께 다시 한번 워싱턴과 테헤란 사이의 주요 중재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타르는 외교 중재자뿐 아니라 자금 출입을 통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카타르에 보관 중인 최소 60억 달러의 이란 자산을 인도적 목적의 식량과 의약품과 같은 감시된 구매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이란이 군사나 대리 활동에 직접적으로 돈을 사용하는 것을 막으면서 협상에 머물도록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비평가들은 제한된 구제 조치도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이란이 기본 생필품 외의 달러를 헤즈볼라, 후티 등 지역 대리 세력 지원에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 메인 소속 중동 북아프리카 분석가 라이언 볼이 함께합니다. 라이언 씨, 이 인도주의적 목적의 메커니즘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까요? 카타르와 이란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그 부분은 추가적인 기술적 논의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란이 이번 초기 합의에서 정한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 메커니즘을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미국의 관점에서 중요한 점은 이란이 합의에 남아있도록 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열려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미국의 목표에 협력함으로써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카타랍의 관점에서는 자신들이 다시 갈등에 휘말릴 가능성을 줄여주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이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카타르는 이미 2월 28일 이전에도 이란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훨씬 더 큰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 아주 작은 국가인 카타르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이전과 관련해서 카타르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더 많은 지역적 영향력을 얻고 있나요? 저는 이것을 영향력이라고 부르지 지렛대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카타르의 주요 목표는 반드시 이란이 경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카타르는 단순히 내버려 두어지기 위해 미국과 이란 그리고 어느 정도는 사우디에도 쓸모있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결국 카타르는 2017년 그 봉쇄 기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 의해 거의 침공당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독립이 항상 위태로운 경계에 있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인을 안에 두고 이란인과 사우디인은 멀리 떨어뜨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건설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지렛대를 주지는 않지만 영향력을 주고 그 지역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로 보이게 하여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카타르가 이런 협상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그 영향력과 설득력을 이란에 사용해서 이란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나 걸프 국가들 같은 다른 지역 동맹국들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카타르가 중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카타르의 행동이 이란의 더 강경한 행동을 이 지역 전반에 걸쳐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의도치 않은 시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란으로 흘러들어가는 어떤 형태의 자금이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란이 대리 세력을 지원하고 군사력을 재건하는 등 지역 전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인도적 지원도 결국 다른 프로젝트 자금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저는 카타르가 꼭 이란이 군사력을 재건하도록 돕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도하는 아랍에미리트처럼 이슬람 공화국을 약화시키기 위해 경제적 고립 정책을 계속해야 한다고 믿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카타르인들은 세상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슬람 공화국이 불안정해지면 장기적으로 카타르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개인적인 시각에서 본 지역 지정학입니다. 그리고 카타르는 단순히 안정과 건설적인 태도가 지금 도하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알타니 가문이 수십 년 전부터 해온 계산입니다. 이 인도주의적 메커니즘이 실제로 자리를 잡고 잘 작동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이 중국, 인도, 이라크와 같은 나라에 동결된 바른 이란 동결 자금을 처리하는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그런 생각이 더 많은 건가요? 아니면 여전히 이 자금이 어디에서 풀리든 결국 이란의 나쁜 세력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있는 건가요? 이란과의 어떤 형태의 경제 재건 정책도 결국에는 그들의 군사력 재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돈이나 자산이 이란 영토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이동되는지 감시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일부는 IRGC 자체의 사업 제국으로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반드시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쓰인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내부 엘리트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데 쓰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엄청나게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이미 미국과 이란 간 양해각서에 회의적인 이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재개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안정화되는 것이고 최소한 안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많은 석유 회사들이 경고해왔던 에너지 충격이 올여름 후반 미국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한 저는 백악관이 이런 위험을 감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금융 메커니즘도 불완전할 수 있고 이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군사력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감수할 것입니다. 라이언 볼 씨, 오늘 24 뉴스 영어 방송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